안녕하세요. AT분과의 박성률입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뇌진탕의 케이스는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팀 트레이너 분들께서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대기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FC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9년간 한 해 평균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발생해 왔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케이스였었고 한두 건 정도가 위험한 경우였습니다. 저는 프로축구 경기를 1000경기 이상 지켜봤는데 매 경기 부상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손상이 근육 파열이나 인대 손상과 같이 근골격계의 부상으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심정지나 뇌진탕 같은 케이스는 빈도수는 낮지만 자칫 생명과 직결되거나 심각한 후유 증상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도착하면 앰뷸런스부터 항상 체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어느 병원으로 후송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물어보고 시즌 전에 실제로 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서울응급과 시설관리공단, 이대 목동병원의 협조를 요청하여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13년 뇌진탕 케이스 이후에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었는데요. 앰뷸런스에서 가급적이면 응급구조팀 배치 요원의 변동이 없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경기 때마다 업체 사정에 의해서 응급요원 및 간호사가 변동이 되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료용품 준비 상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무부수 준비물은 매 경기마다 최소한 AED, 산소 마스크, 안부백, 경추 고정물을 준비하여 의무부스에 비치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부스에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대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 전에 미팅의 정례화를 통해서 의사, 홈팀 트레이너, 원정팀 트레이너, 응급구조팀이 경기 전 미팅과 인사를 하고 경기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따른 약속 신호, 준비물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심 또는 대기심도 같이 미팅을 하면 더욱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기하는 앰뷸런스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앰뷸런스는 운동장에 전진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회전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조치하여 기자들과 기타 스태프들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앰뷸런스에는 산소 공급 장치와 모니터링용 심전도, 그리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 수액, 청진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하는 동안에 앰뷸런스에는 운전 가능한 인원이 대기해야 합니다. 즉시 출동하도록 항상 대기를 해야 하는데 간혹 기사분들이 자리에 안 계시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위기 발생 시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반드시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당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선수 및 심판, 기타 스태프들을 상대로 응급 상황별, 심정지, 뇌진탕 등의 뇌 손상, 척추 경추 손상, 상황 파악에 대한 기초 지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제시됐고 또한 개선되어 왔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신영록 선수 케이스 이후로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왔습니다. 프로축구연맹과 선수 트레이너 협회 차원에서 CPR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앰뷸런스도 2대가 상주하고 있고요. 제세동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안부, C컬러, 스파인보드, 기도유지기, 산소호흡기 등등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보급이 되고 또한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급된 이후에 이러한 장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백보드는 초기에 간이 들 것 위주에서 제대로 잘 갖추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스파인보드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스파인보드에 로그 리프트 같은 통나무 굴리기 기법 등으로 환자를 올린 후에 백보드에 안전하게 이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추어 축구 경기 중에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은 선수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심기를 입에 꽂아서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도 봤고요. 혀가 말려서 기도가 막히려 하자 손으로 혀를 잡아 빼서 살렸다는 기사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트레이너, 선수만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기자분들이나 해설하시는 분들도 잘못된 상식을 전하는 경우가 더 많고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사나 해설 때문에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올바른 기사와 해설을 해주셔야 이런 잘못된 상식에 의한 오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마비는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어서 비교적 잘 대비하고 계신 것 같지만 뇌진탕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처치 방법과 지식이 공유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부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단지 열상이나 출혈만 발생했을 때는 몇 가지 문진 후에 이상 없다는 판단이 들면 지혈시켜서 바로 경기에 투입하지만 뇌진탕의 경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의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교체해서 이송하면 됩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 두통이나 구토 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목을 빨리 고정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혀를 잡아 빼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뒤로 젖혀주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턱을 살짝 들어주면 더 확실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앰뷸런스에 태울 때 반드시 C컬러를 채워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척추 손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척추 라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목과 몸통이 하나가 되어 통나무 굴리듯이 들것에 태워서 이송되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 직면하면 다급해지고 뭐라도 도우려고 선수들이 막 달려들어서 팔다리를 주무르고 불필요한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판분들이나 다른 스태프분들이 주변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스태프들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매뉴얼화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 가장 좋습니다. C컬러 사용법이나 착용법, 그리고 통나무 굴리기 기법, 통나무 들기 방법 등의 이송 방법 등이 매우 중요한데 또한 제대로 알려주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영상들과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활용하셔서 숙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한 이후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간혹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의사 진단에 따라서 뇌CT라든지 MRI, 인지도 검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점진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울산 수원전에 울산 관중석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수원FC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달려가서 도와주신 미담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도 몰리나 뇌진탕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부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먼저 도착해서 도와주셨는데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상대 스태프분들께서도 합심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전통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원정팀에는 주치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홈팀에서 주치 선생님들이 항상 벤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는 주저없이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